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들으셨을 텐데요. 저는 1968년에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해서 김신조 넘어온 날 입학을 했습니다. 혼났습니다. 1972년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1976년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야전에서 조금 근무를 하다가 교수요원으로 선발돼서 미국 브라운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35년간 육군사관학교와 육군 3사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를 했습니다. 저는 40여 년 동안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연금도 많이 나오고 또 집도 있고 그래서 뭐 다른 일 않고도 먹고 살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전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 박한길 회장님이 이 경제연구소장을 좀 맡아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저는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단계라고 하는 게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매우 인식이 부정적입니다. 특히 부산 대구 지역에서 그 파이낸셜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금융 피라미드 망해가지고 아주 많아가지고 내가 망한 사람을 수탁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 경제학 교수를 하다 보니까 왜 망했는가를 봤더니 우선 그것을 한 놈이 사기꾼이고 당한 놈은 더 사기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왜 그러냐면은 현재 우리 같이 안정된 사회에서 이자율이 한 달에 10%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망한 피라미드, 금융 피라미드, 금융 피라미드 한 사람은 지금 감옥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가입한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무슨 뭐 퇴직금 다 받아가지고 다 털어놨다. 뭐 가게 뭐 해가지고 다 털어놨다. 그런데 망했다. 그 왜 거기 털어놨냐 그랬더니 아니 한 달에 이자를 10%씩이나 준다는데 그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그 어떻게 한 달에 10% 준다고 그러더냐. 그랬더니 뭐 부산 세관에 압수되어 있는 밀수품을 팔아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준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아니 그 밀수품은 짝퉁이 많고 밀수품이기 때문에 그거 다 태워버리거나 없애버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불화를 받아서 당신에게 월 10%를 주느냐. 뭐 그러니까 그런 피라미드를 한 놈은 아주 그 왕사기꾼이고 당한 사람은 탐욕에 깃들어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만사는 세옹지마라고 그런 부정적 인식을 우리 사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님 지나가라고 길 닦아놨더니 거지가 먼저 지나간다고. 네트워크는 원래 미국에서 생긴 것이고 그 마케팅 개념을 맨 먼저 이론적으로 정립한 사람은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선진적인 마케팅 기법인데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떻게 사기 기법이 됐어요. 만약에 그런데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이 사회적 인식이 좋았다면 아마 여기 앉아 계실 분은 몇 사람 없을 거예요. 삼성, LG, 현대가 다 잡숫고 얼마나 식욕이 좋은 기업들입니까? 어제 경제신문을 봤더니 모 재벌회사가 주유소까지 한다 그러더라고요. 주유소까지.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장을 그 재벌회사가 가만 놔뒀겠어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사람 전부 다 서울대학 출신들일 거예요. 그런데 마침 사회적 인식이 나빴기 때문에 그래도 서민들에게 이 자리가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저는 경제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현재 인류가 만든 경제 체제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는 다 망했어요. 소련이 망하면서. 몇 개 남았지만 그건 완전히 거지 국가들이고. 그런데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문제가 없냐 하면 문제가 많아요. 가장 큰 문제가 고용 문제와 소득 분배 문제입니다. 그리고 점점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니까 노후를 국가나 사회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 지금 프랑스 난리죠. 점점 수명이 길어지니까 연금 기금이 고갈나니까 프랑스 정부가 정년을 2년 늦추고 연금을 2년 늦추자. 그러니까 정년을 62세로 하고 연금을 67세부터 줘. 지금 65세까지부터 주거든요. 그러니까 퇴직한 사람들이 어떡하겠어요?
전부 반대하죠. 학생들까지 다 반대하죠. 그만큼 지금 노후 경제 문제와 고용 문제, 소득 분배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구조조정, 청년퇴직자, 그다음에 청년 실업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걸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일자리 나누기를 제안하셨습니다. 일자리 나누기가 게 뭐냐 하면은 지금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데 그렇게 근무하지 말고 6시간 근무하고 2시간은 실업자에게 주자. 그런 말이에요. 지금 프랑스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점점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에 4시간만 하고 봉급 절반 받아가고 4시간은 실업자에게 주라. 이렇게 될 날이 올지도 몰라요. 하여간 그렇든 저렇든 왜 고용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되냐 하면은 과거에 노동집약적 경제발전 그리고 자본집약적 경제발전이 이루어질 때는 공장 뚝딱뚝딱 지으면 고용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고용이 늘어나면 당연히 임금이 나가니까 소득 분배 문제가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은 기업의 생산이 늘어나더라도 기술집약적인 생산, 이 성장 그리고 자본집약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은 늘어나는데 고용은 늘어나지가 않아요. 전부 자동화를 하니까 그래요. 자동화를 하니까 이건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공통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고용 문제와 소득 분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는 경제학을 하는 사람이면 전부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움만 하지 경제학자들이 이건 제3의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싸움만 하지 도대체 제3의 길이 무엇이냐 해서 영국의 사회학자인 앤서니 기든스 교수가 제3의 길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걸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두 패로 갈라져서 열심히 싸움만 하고 앉아 있어요.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마침 우리 이 애터미의 박원길 회장이 경제연구소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훈을 보니까 영혼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믿음의 굳게 선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업만 보면은 어디 산중에 수도단체 같은 비슷한 이런 집단이 아닌가. 진짜로 근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좀 더 이 회사가 현대 경제 문제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 이것을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그런 회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조언을 해주겠다 해서 이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치에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가치는 그 속성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본질적 가치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도구적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질적 가치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가치를 본질적 가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인간, 생명, 사랑, 진선미, 믿음, 긍휼 또는 자비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겸손, 행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본질적 가치입니다. 이것은 본질적 가치는 매우 장기적인 가치이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리고 종교나 피부색에 관계없이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인식하는 게 본질적 가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도구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추구하는 가치를 도구적 가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돈, 권력, 재산, 호의호식, 편안함, 경제성, 효율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구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구적 가치는 주관적 가치이고 단기적 가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 사람에 따라서 그 가치를 전부 다르게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매우 높이 평가하는 반면 성직자나 철학자나 수도자들은 그걸 매우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이 도구적 가치는 한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때에는 돈이나 권력, 지위 그리고 호의호식을 매우 높게 평가하다가도 나이가 들면은 다 그런 거 필요 없고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금방 앞에 사훈을 낭독을 하셨는데요. 이 애터미의 사훈은 전부 본질적 가치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 인간, 믿음, 겸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수단으로서, 다시 말하면 도구적 가치로서 애터미는 경영활동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애터미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것은 도구적 가치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 도구적 가치가 뭐냐 하면은 절대 제품과 절대 시스템이라고 하는 도구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 도구적 가치를 애터미는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고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는 겁니다. 애터미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는 균형적인 삶이라고 하는 본질적 가치입니다. 그 균형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도구적 가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애터미가 말하는 균형적 가치는 균형적 삶은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그리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또 내 가족,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회에 공헌하는 삶. 내 중심에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고 그것을 초월해서 사회에도 공헌하는 삶, 이것을 균형 잡힌 삶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적 가치로 애터미는 여러분들에게 절대 제품과 절대 시스템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 절대 제품과 절대 시스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뒤에 박한길 회장님과 다른 강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절대 제품과 절대 시스템이라는 도구만 있으면 성공하느냐? 네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 자신이 자기 스스로 절대 시간이라고 하는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성공하는 법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그럽니다.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홍시야 떨어져라 하고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어 봐야 떨어지지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떨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필 입으로 안 떨어지고 눈으로 떨어지는 수도 있어요. 감나무에 주렁주렁 열린 맛있는 감을 따 먹으려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따야 되지, 그 밑에 자빠져 누워 있어가지고는 감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애터미가 제공하는 절대 제품은 감나무에 주렁주렁 열린 감이고, 애터미가 제공하는 절대 시스템은 사다리입니다.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자기가 직접 올라가서 따야 됩니다. 사다리를 올라가는 수고도 나는 않겠다, 그럼 뭐 하는 수 없죠. 뭐 평양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이라는데. 그런데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자꾸 바지가랭이를 잡아다니는 놈이 있어요. 못 올라가게 자꾸 잡아다녀. 그게 뭐예요, 그게? 자꾸 바지가랭이를 잡아다니는 놈. 그게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자꾸 잡아다녀. 그 자존심의 근거는 주로 과거에 있습니다. 과거. 내가 서울대학 나왔는데 말이야, 나를 리크루팅 하려고 한 놈 보니까 말이야, 이 하파리 대학 나왔는데, 내가 그래도 서울대학 나왔는데, 그리고 내가 그래도 말이야, 이 고급 대기업의 간부였는데 말이야, 부장 차장이었는데, 저 허접한 사람들하고 내가 사업을 해? 내가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그럼 굶어 죽어야지, 하는 수 없어요, 그건. 야, 이래 봬도 말이야, 내가 고급 공무원이었는데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해? 그 과거가 자꾸만 잡아다녀. 못 올라가게. 자꾸만 잡아다녀. 그 과거를 떨쳐버리지 않으면, 그 자존심이라는 자꾸 바지가랭이를 잡아다니는 걸 떨쳐버리지 않으면 사다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감이 있어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화에 보면은 기회의 신이 나옵니다. 그 신 이름은 카이로스예요. 올림포스 최고 권력자인 제우스 신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기회의 신은 어떻게 생겨먹었냐 하면은, 앞에는 머리숱이 굉장히 많고 뒤는 대머리로 생겨 있고 다리와 등에는 날개가 돋아 있고 그리고 빨개 벗고 있습니다. 한쪽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한쪽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로스의 발 뒤꿈치는 항상 들려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겼냐 하면은, 빨개 벗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빨개 벗고 있는 것이고, 앞머리에 숱이 많은 것은 기회가 자기 앞으로 오면 움켜 잡으라고 그렇게 앞머리에 숱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뒷머리가
머리털이 하나도 없이 대머리로 되어 있는 것은 일단 놓친 놈은 절대로 잡지 못하도록 뒷머리에 머리가 없고, 다리와 등에 날개가 돋쳐 있는 것은 기회를 놓친 놈이 잡으러 오면 빨리 도망가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은 이것이 기회인지 아닌지 빨리 달아보라는 것이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것은 기회라고 생각되면 칼같이 결단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지 이미 지나가버린 다음에는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애터미는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또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지 부자를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감을 달게 만들어 놨고 그 감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제공해 주는 거지 직접 올라가서 감을 따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난번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톨스토이라는 러시아 대문호가 쓴 마지막 책이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라는 책이 있어요. 산 날을 위한 공부가 아니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짧은 서문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인류에게 가장 내 사랑을 깊게 표현한 책이다 그래놨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쓴 책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 가지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이 되어 있어요. 톨스토이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현재를 중요시하지 않고서는 미래의 삶이 과거와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학생을 보면 제 시간에 제 공부합니다. 영어 시간에 영어 공부, 수학 시간에 수학 공부, 국어 시간에 국어 공부해요. 근데 공부 못한 놈은 수학 시간에는 꼭 밑에다가 영어책 놓고 보고 있어요. 영어 시간에는 수학책 놓고 보고 있고, 제 시간에 제 일을 안 해요. 톨스토이의 말에 따르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고, 중요한 일은 지금 강의를 듣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강사이고, 강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새벽같이 오셔가지고 졸리는 분들도 많을 텐데,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가면은 오늘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버드 대학생들은 머리가 나쁜 사람인지 압니다. 뭐 때문에 침을 흘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 내가 뭘 했든, 저도 사회적으로는 그래도 꽤나 목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들과 많이 알고 지냅니다. 공직을 한 40년 하다 보니까. 그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사명은, 또 제가 사명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도 없는 사람들, 이것저것 해보지만 맨날 망해가지고 빚만 있는 사람들, 그런데 앞으로 살 날은 창창한 사람들, 이걸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와주느냐. 왜냐하면 저는 이 국가로부터 40여 년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거 이제 베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중에 혹시 내가 게을러서 그랬다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뼈 빠지게 일했는데 안 된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무능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니고 재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재수는 바로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나지 못해서요. 아까 이덕우 총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7년간 네트워크를 했는데 지하 17층을 만들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땅굴을 계속 파고 들어갔어요. 그것은 이덕우 총장이라는 양반이 게을르게 일했다거나 무능하다거나 그래서 한 게 아니고 재수대가리 없이 그런 네트워크를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재수대가리 없이. 이 중에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칼국수집도 해보고 무슨 뭐 구멍가게도 해봤는데 안 됐다. 그건 재수대가리 없이 돈 안 되는 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자기 잘못이 아닙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애터미 시스템은 네트워크에
네트워크의 모범을 창조해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기존의 네트워크의 기법하고는 다릅니다. 네트워크의 새로운 기법을 창조해 나가는 중이니까 오히려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과거 그런 거 생각 마시고 어떻게 해서 우리 파트너가 됐든 누군가가 됐든 여기에 가보자고 해서 왔는데 그것이 찬스가 됐고 재수가 됐습니다. 재수 없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재수 좋은 놈은 쇠똥에 미끄러져도 이쁜이 치마 밑으로 넘어진다고. 여러분들은 재수 좋게도 어떻게 끌려서 애터미 치마 밑으로 넘어졌습니다. 이것이 기회이고 찬스니까 기회의 신 카이로스가 도망가기 전에 빨리 앞머리를 틀어잡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 큰 성공을 이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